태종 7육 30권 태종 15년 8월 10일 갑술 첫번째 기사 1415년 영영락 13년 백간을 거느리고 문소진에서 추석제를 행하는데 시복 차림으로 행례하다.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문소진에 나아가 추석제를 행하는데 시복 차림으로 행례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근자의 예관이 원묘의 진향의를 또한 종묘례에 의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오늘 새벽에 이미 이 예에 의하여 행사하였다. 그러나 생각하면 종묘는 신도로 섬김으로 예가 극히 엄숙하여 매양 행사 때를 당하면 전전긍긍하고 삼가 두려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송연하게 하는데 문소전은 오로지 생시를 본뜸으로 용의가 완연하고 정회가 기뻐서 황년이 슬하에서 승한한 날과 같은데 문호에 출입할 때 배읍하는 도수가 없으니 대단히 온당치 않다. 또 평일에는 뇌와 작을 쓰지 않다가 지금은 쓰니 어찌 죽음을 섬기기를 삶을 섬기듯이 하는 도리이겠는가. 경등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은 이원이 말하기를 원묘의 의는 과연 종묘의 의와 다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마땅히 고치겠지만은 진실로 오늘 행한 것이 마음에 맞진 않는 것이다. 내가 지난번에 시기에 당하여 얻은 생선으로 문소전에 드리고자 하니 모두 말하기를 원묘에는 고기를 쓰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므로 드디어 그만두었다. 이것은 불시의 법이다. 그 제수는 종묘에 예를 쓰지 않고 오직 기명만 종묘에 이한 것이 어찌 그릇되지 않았느냐. 승안은 얼굴을 배움이며 뇌는 재기의 하나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0일 갑술 두번째 기사 상황이 권원능에 찬배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0일 갑술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초입사의 시취하는 법을 아뢰어 그대로 따르다. 이 앞서 교수관에서 초입사하는 사람을 취재하고 높고 낮은 것으로 등급 차례를 나누면 이조에서 그 등급 차례에 의하여 직명을 제수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상고하여 등급을 나누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날 사람을 쓰는 도리의 말이 미치어 우대원 한상득이 아뢰기를 육전의 문음으로 벼슬을 제수하는 자도 또한 나이 18세이고 한서경으로 시험하여 능히 대의를 통하여 바야흐로 전주를 허락하게 한다고 실려 있으니 그 법이 대단히 좋으나 지금 행하지 않으니 원컨대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 법은 행할 만하다 하였다. 박은 박신이 전조에 참회가 조반에 들어오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참회가 모두 조율에 참여하고 나이 18세가 못되어 사판에 오른 자는 없습니다 하니 윤향이 비록 나이가 18세에 찼어도 또한 어리석고 어려서 관청 일을 알지 못함이 많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그 부조가 나라에 공로가 있고 늦게 자식이 있으면 모두 자손의 이름을 나라의 관직에 올리고자 하니 나이 18, 9세가 되어도 임무를 감당할 수 있으면 벼슬 시켜 본받게 하는 것이 가하다. 초입사는 엄사로서 벼슬에 임명되는 일인데 공신의 자손으로 벼슬길에 종사하는 길을 자원하는 자는 나이 본관 3대 조상을 써서 대간의 서경을 받으면 교수관에서 상등급으로 나누어 도염소, 해제고와 성중애마 등에 임명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0일 갑술 네번째 기사 과전의 수조법을 의논하다. 호조에서 전제의 폐해와 논죄를 아뢰어 그대로 따르다. 명령하기를 각품 과전의 수조는 관원을 임명하여 답험하는 것을 예전대로 시행하라 하고 좌우에게 지난번에 진언한 것을 보니 전주가 조세를 많이 거둔다고 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원으로 하여금 답험하게 하였으나 지금 생각하니 관사가 전지를 답험한 뒤에 전주가 또 사람을 보내어 수조하면 가난한 사람이 두 번 지응을 감당하니 도리어 소유하게 된다. 전주로 하여금 답험하여 수조하게 하고 관사에서 횡령하는 것을 살펴 금지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하니
박신, 이원 등이 대답하기를 참으로 주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또 아무 관원이 밭을 다품한 것이 너무 경하다고 다투어 말하여 분운함이 그치지 않아서 도리어 소요를 일으킵니다. 주상께서 그 패단을 혼이하시어 특별히 예전과 같이 하게 하니 심히 여망에 맞습니다 하였다. 조말생이 아뢰기를 관사에서 전지를 다품한 뒤에 어찌 감히 분운하게 고소하겠습니까? 다품이 너무 경한 것은 반드시 없을 일입니다. 관사에서 이미 다품하였으면 전주는 그대로 수주할 뿐이니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하니 이백지가 말하기를 전주가 다품하면 과중하게 거둘 뿐만 아니라 또 천, 탄, 신, 초 같은 것을 횡령하여 노구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와 같이 횡령하는 것은 나라에서 금지하는 법이니 전객이 반드시 고하여야 한다. 저들이 만일 고하지 않으면 나라에서 알 수가 없다. 나라에선들 고하지 않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사전의 수조는 때를 당하면 전객이 한섬을 바치고자 하여 반드시 23사두를 써야 된다고 한다 하니 형조판서 정력이 청컨대 추역하여 좌제하소서 하고 호조판서 윤희항은 조세 외에 제목과 잔물을 횡령하는 자가 또한 있습니다 하고 이조판서 박은은 신같은 자는 한말인들 어찌 감히 더 거두겠습니까? 곧 말하기 어려운 곳에서 하는 짓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도리를 알지 못하는 한두 사람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과전 공신전의 조를 거둘 즈음에 전주의 사자가 명백하게 다품하고 조를 바칠 때 정객으로 하여금 스스로 헤아리게 하고 스스로 평밀해질하게 하고 그 중에 불공평하게 다품하여 과중하게 조를 거두고 잔물을 횡령하는 자는 수령이 고찰하여 그 사자를 가두고 전주의 성명을 곧 헌사에 보고하고 만일 수령이 꼭 사정을 끼거나 혹 용렬하여 능하지 못한 자는 감사와 경찰관이 엄하게 견책과 편추를 가하여 육전에 의하여 논죄하고 예전 습관을 그대로 따라서 전주를 두려워하여 관가에 고하지 않는 자는 전객이 아울러 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천은 쑥이며 탄은 수치고 신은 장작이고 초는 꼴이다. 전객은 소작인을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0일 갑술 5번째 기사 박습의 계문에 따라 천리하현을 낭평현에 합하고 태인현 장사현에 취소를 옮기다. 능승현 임내인 천리하현을 남평현에 병합하고 태인현의 취소를 거산역에 옮기고 장사현의 취소를 우송현에 옮기었으니 도관찰사 박습의 계문에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0일 갑술 6번째 기사 좌대은 탁신의 말에 따라 병조로 하여금 국마를 회개하게 하다. 아뢰기를 외방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는 말을 마땅히 기록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외 사복 및 각 고을에서 나누어 기르는 각 목장에 들여 방목하는 수와 거세한 피마 상마의 연령 모색을 갖추어서 회개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길이 항식을 삼으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0일 갑술 7번째 기사 우의정 유양이 늙고 병들었다고 사직하니 유능하지 않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0일 갑술 8번째 기사 공신 의정부 6조 2품 이상이 예골하여 민물휴 등의 죄를 청하나 듣지 않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3일 정축 첫번째 기사 조획을 고치는 것에 관한 계문을 명하다. 원육전 아래에 각주를 쓰라고 하교하다. 명하기를 무릇 조회는 한결같이 원육전을 따르고 왕지 소육전 안에 원전의 조획을 고치는 것이 미편한 것은 다시 참고하여 예전대로 시행하고 그 중에 부득이하여 조획을 고치는 것은 상량하고 의논하여 계문하라 하니 예조에서 여러 조와 더불어 상량 의논하여 삼가 기록하기를 수령의 권차와 수령의 부인과 이전의 거간과 선군의 상직과 수령의 보고와 과전의 채수기한과 정산품의 의대와 문과의 시취할 때에
좌차와 예문자의 상통과 기복, 현결삼복과 노비상송 삼조의 차지와 수금의주의 삼도 취초, 재상범죄 처결, 대소사신 상회례와 제외 수임자의 관교를 받는 것 이상 18조는 원전을 따르고 전지는 수손, 급손하고 전 일과는 포 열필에 준할 것 이상 2조는 속전을 따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하교하였다. 원전을 고쳐서 속전에 실은 것을 모두 다 삭제하고 그 중에 부득이한 일은 원육전 각 조목 아래 그 각주를 쓰라. 그거는 관리가 임기가 만료되어 관직을 떠나는 것인데 세종실록 제1권에 보면 시속에 직질이 차서 관직을 가는 것을 거관이라고 한다고 라고 하였다. 차지는 주인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는 하인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는 사람이다. 관교는 조선도 태조 때 1품에서 4품까지의 관리에게 대간의 서경을 거치지 않고 왕이 내리는 교지인 관교만으로 벼슬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1413년 태종 13년에 다시 시행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3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고소하여 잡게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법을 아뢰어 그대로 따르다. 형조에서 여러 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대역 모반의 간당과 고초를 위조한 자를 고하여 잡게 한 사람을 범인의 가산으로 율에 의하여 상을 주고 인신을 위조하거나 관방 인기를 위조한 자 익명서를 던져서 남의 죄를 고하여 말한 자를 고소하여 잡게 한 사람은 관가에서 상으로 은을 차등 있게 주소서. 그러나 본국에서 100원이 나지 않으니 은 10량을 저와 50장으로 준하여 대신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보초는 중국에서 송나라 원나라 이래로 사용하던 접해 송나라 진종 때 철전이 무거워서 질제 일종의 어음의 법을 만들었고 송나라 인정 때 교자를 만들었었고 원나라 세조 때 중통교초, 지원보초 등을 만들어 사용했다. 관방 인기는 관부의 공문서의 위조를 막기 위하여 찍는 장방형의 인인데 대명률에 의하여 관방 인기를 위조하는 자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고 고하여 잡게 한 자는 관에서 은을 30냥을 준다고 하였다. 관방인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3일 정축 세 번째 기사 2조에서 녹사에 천전하는 법을 올려서 그대로 따르다. 아뢰기를 의정부 6조 가각고 녹사의 거가는 교지 전에는 입속 연호를 쓰고 교지 후에는 도숙을 쓰는데 전에 있는 수에 의하여 거관한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숙은 도목을 할 때 근무한 일수 또는 도수를 따져 거관하던 법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4일 모인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대궐에 나와 삼한 국대부인 송씨를 소환하기를 청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4일 모인 두 번째 기사 공신 의정부 6조 2품 이상의 민무휴 등의 죄를 청하나 병으로 사형하다. 또 말하기를 이미 그 뜻을 알았다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4일 무인 세 번째 기사 2조에서 대간을 고공하는 법을 정지하도록 청하는 사관원의 상소문과 그 논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예전에 사람이 벼슬을 설치함에 있어 반드시 대간의 권세를 중하게 한 것은 조정을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에 있어서는 백관과 더불어 자리를 떨어져 앉게 하였고 당나라에 있어서는 백관으로 하여금 길을 피하여 가게 하였습니다. 예전에 말하기를 의사부가 높으면 천자가 높아진다. 의사부는 조정의 강기의 직책이 되기 때문에 대신은 공상 이하로부터 모두 기운을 물리치고 숨을 죽이고 자기 자리에 나아가서 좌지를
자지를 바로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어사가 재상보다 지나치니 정권을 잡고 중요한 직위에서도 법도를 바로잡고 천공을 대신하여 묘당에 앉아서 백관을 진퇴시키는 것은 재상의 영광이며 오부가 매우 엄하고 치관이 위험있고 엄숙하여 기광을 떨치고 풍채를 일으키는 것은 어사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경종을 따진다면 어사가 더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승려에 관계되면 천자가 얼굴을 고치고 일이 낭묘에 관계되면 재상이 되죄하고 백관의 앞에 서면 간사한 자가 기운을 움츠리니 권세가 있는 것이 특히 백관을 진퇴시키는 것뿐이 아닙니다. 구경, 백집사가 각각 그 직책이 있어 이부의 관원이 병부를 다스리지 못하고 홍려씨의 경이 광록씨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각각 지킴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천자의 득실과 생민의 이해와 사직의 대결에서 오직 듣고 보는 대로 하여 직사에 매이지 않는 것은 홀로 재상이 행할 수 있고 간관이 말할 수 있으니 간관이 비록 낮으나 재상과 대등합니다. 천자가 말하기를 불가하다 하면 재상은 말하기를 가하다 하고 천자가 말하기를 그렇다 하면 재상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하여 묘당 위에 앉아서 천자와 더불어 서로 가하다 불가하다 하는 것은 재상이고 천자가 말하기를 옳다 하면 간관은 그러기를 말하기를 그르다 하고 천자가 말하기를 반드시 행하겠다 하면 간관은 말하기를 반드시 행하지 못한다 하여 전패 사이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시비를 다투는 것은 간관입니다. 우리 성조에서도 또한 대간을 중히 여기어 총애를 달리하는 것이 재상과 서로 대등하여 백사서부가 감히 겨루지 못하니 강기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떨치고 조정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높아져서 무릇 이 직책에 있는 자는 풍조를 격려하지 않음이 없어서 오로지 국가를 위하여 그 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입니다. 대간을 고공하는 법이 비록 태조 5년에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지금까지 24년의 오랫동안 거행한 것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거행하지 않은 것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맡기기를 전일하게 하고 총회하기를 달리한 때문입니다. 지금 이조에서 예법을 상고하지 않고 다만 육아일에 대간을 고공하는 법이 육전에 실려 있기 때문에 거행하고자 합니다. 신등이 삼가 육전을 상고하건대 고공하는 법이 대간 정조와 대소각사의 사진하고 사진하지 않는 것을 이조의 겸고공원이 매 아일마다 공좌부를 상고하여 까닭없이 사진하고 사진하지 않은 것을 고찰하여 산병으로 이미 100일이 찬자는 상서사에 이문하고 또 연말에 도력장을 일일이 써서 상서사에 보내어 출척에 빈거하라고 하였는데 이 법이 행해지면 대간이 각사와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예전에 재상과 대등하게 한 뜻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남에게 제재를 받으면서 능히 남을 규찰하는 것은 이런 이치가 없습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대간의 권리는 권기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권세가 만일 한번 옮겨지면 장차 두렵건대 대간을 진퇴시키는 것이 모두 전조의 손에 있을 것이니 사람이 진취하기를 구하는 자가 분주하기에 겨를 것이 없을 것이니 어찌 능히 전조에 밟고 밟지 않은 것을 단행하겠습니까? 성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하지만은 그 만류의 패단을 어찌다 말하겠습니까? 소식이 말하기를 대간을 뽑아 쓰는 것이 반드시 모두 어진 것이 아니요 말하는 것이 반드시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얘기를 기르고 중한 권리를 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기국과 식량이 용렬하고 고루하고 학문이 공허하고 소루한데 다행히 성명의 때를 만나 연관에 갖추어졌으니 비록 권직을 보충하는 효는 없으나 항상 견마의 정성을 품어 성은의 만분의 1이라도 갖고자 하는데 지금 전조에 고공하는 법을 당하니 신등은 실로 한스러움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특별히 굽어 예감하여 대간을 고공하는 법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이목의 부탁을 중하게 하소서. 임금이 보고 장무정은 김상직에게 전교하기를 소사은의 말을 마땅히 예전법에 의하여야 한다. 어째서 대간을 고공하는 것을 24년 동안 거행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는가? 이것은 육조를 거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인가? 하니 김상직이 대답하기를
이 법이 비록 세워지기는 하였으나 전일에 행해지지 않았으니 신등은 미편하여서 행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말하기를 어사는 재산과 대등하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재산과 대간의 진퇴는 오로지 전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재상은 공공하는 것이 없고 대간은 공공하는 것이 있으니 그러므로 신등의 마음에 미편하게 여기어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조의 모든 시위가 급히다면 반드시 예전을 본받아서 전장 문물이 찬연히 갖추어졌는데 홀로 이 대간을 고공하는 법은 임신년에 세워졌으나 그 행하는 것은 오늘에 시작되었으니 신은 이 법이 예전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만일 예전 제도가 아니라면 마땅히 사전에 써서 만세에 전할 것이 아닙니다. 빌건대 신 등의 계목을 예관에게 내리어 예전 제도를 참고하여 성조의 아름다운 법전을 삼으소서 하였다. 이튿날 임금이 성종원에 묻기를 어제 올린 관원의 계목에서 너희들은 내가 그를 안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다. 대원 이백지가 아뢰기를 신등이 보고 또한 그런 것을 알았으나 관원의 소장은 임의로 그만둘 수 없어서 이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관원의 말을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가? 노느에 이르기를 3년을 아비의 돌을 고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 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오히려 그렇거든. 하물며 고공의 법은 태조께서 정한 법이니 어찌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니 지신사 유산울이 아뢰기를 간간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법이 서기는 하였으나 일찍이 거행하지 않았다가 지금 비로소 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사도 또한 마땅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하니 고공하는 법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묻지 않고 사헌 장무 장령 정촌을 불러 정교하기를 공좌부를 이미 이조에 보냈는데 공사를 고쳐라는 것을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정촌이 대답하기를 원육전에는 다만 공좌부를 취하여 사진하고 사진하지 않은 것을 고찰하는 것이 있을 뿐이요 조방조사 서합 공사 고찰의 법은 없습니다. 지금 이조에서 부연하여 하교를 받은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소위 고공이라는 것이 다만 공좌부를 고찰하는 것뿐이고 다른 뜻은 없느냐 하니 정촌이 대답하기를 고공이라는 말은 공사를 고찰하는 뜻도 또한 그 속에 들어있으나 원전에 이르기를 이조의 겸고공원이 공좌부를 상고하여 사진하고 사진하지 않는 것을 고찰하여 병으로 100일이 찬 자는 상서사에 이관하고 연말에 도력하여 출척에 빙거한다 하였고 속전에 이르기를 형조와 한성부 이하 각사의 공사를 사원부와 이조의 고공사가 고찰한다 하였으나 대간에서 공사를 고찰하는 법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내 뜻에는 법을 마땅히 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나 너희들이 행하지 않고자 하기 때문에 불러서 묻는 것이다 하니 이조판서 박은이 아뢰기를 다만 대간의 공좌부만 고찰하고 공사를 고찰하지 않는다면 고공을 없앨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육전에는 어떠한가 하니 박은이 대답하기를 대간에서 말하기를 육전에 말한 것은 다만 형조 환성부 이하 각사의 공사를 고찰하는 것뿐이라 합니다. 물을 일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어 문을 닫고 들이지 않고 서리를 부르면 보내지 않으니 이것은 사사일이 갖고 나란 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컨대 한번 정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내가 장차 정하겠으니 육전을 일일이 써서 올리라 하니 성정원에서 육전에 내의 고공하는 법을 써서 올리자 임금이 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공자부를 고찰하는 것뿐이다. 소사의 말이 옳다. 오부는 어사대의 다른 이름이고 사물 이명록에 보면 한세에서 어사부에 칡백나무를 쭉 심었는데 일찍이 까마귀 수천 마리가 그 위에서 서식하였다 한다. 이나 이름을 오대 또는 오부라고 하였다. 치관은 시비를 가리는 법관이 쓰는 관이고 백관은 관리를 탄핵하는 상소문이고 구경은 중국 역대 왕조의 실권을 전장한 구인의 대신 주나라에서는 소사, 소부, 소보, 총재, 사도, 사공, 사마, 사구, 종백이었고 한나라에서는 태상, 광록훈, 위비, 태복, 정위, 대홍려, 종정, 대산홍, 소부이었고 명나라에서는 육부, 상서와 도철은 도오사, 통정사사, 대리시경이었다.
정조는 이조병조의 통칭이며 공좌부는 관리가 관하에 출근할 때 그 이름을 적던 장부인데 고공사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관리의 근태를 평가하였다. 도력장은 도목장사를 하기 위하여 관리의 근무 성적을 기록한 장부이고 조방은 조신들이 조회할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아침에 각사별로 모이던 방인데 대궐 문 밖에 있었다. 직방이라고 한다. 도력은 관리의 근무 성적을 장부에 기록함을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4일 모인 네 번째 기사. 박은이 서반으로 감찰을 겸하면 녹봉도 또한 감하 이어질 것이라고 아뢰다.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에서 공사가 되게 바른 것을 따르지만은 그 중에는 또한 옳지 못한 일도 있다. 염치용 이중무의 노비의 일 같은 것은 어찌 옳은 것이냐. 또 군왕과 대신 사이의 일을 함부로 말하여 추구할 때를 당하여 상소하여 말하기를 은밀히 상소할 것이 있다 하여 제 욕심을 이루기를 도모하고 제 죄를 면하기를 위하였으니 그러므로 전등의 대원에게 죄를 준 것이다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예전에 조참하는 자를 참상이라 하고 조참하지 못하는 자를 참회라 하였는데 예전에 감찰은 참회하였기 때문에 조회에 들어오지 못하였지만 지금의 감찰은 침상이면서 또한 조회에 수반하지 못하니 이것은 예가 아닌 것입니다. 또 예전에는 겸규정, 겸지후가 있었으니 지금 서반으로 감찰을 겸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녹봉도 또한 감하여질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였다. 사만갑족의 자제도 또한 갑사가 되기 때문에 일찍이 갑사로서 감찰을 삼았었다. 그러나 지사간 겸집의도 상호군, 대호군 중에 오히려 얻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직, 부사직 가운데서 감찰을 겸할 사람을 어찌 쉽게 얻겠느냐. 조참은 매 아일에 받는 조회 한 달에 조참을 받는 날은 대개 5일 만에 한 번씩 정하여서 6아일 또는 4아일이었다. 참상은 조참에 참여하는 종산품 이하에서 종류품 이상 관원이 총칭이고 참외는 조참에 참여하지 못하는 7품 이하에서 종 9품까지의 관원을 총침합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5일 김용 첫 번째 기사. 인덕궁에 나아가 헌수하고 마음껏 즐기다가 종친이 시연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6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난신 이무 이분 유기 등의 처자를 관천에서 면하게 한 것에 대한 사헌부의 상소문.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하로서 불청한 것은 죄가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춘추의 난신적자에게 더욱 엄하게 하였습니다. 난신, 이무, 이빈, 유기, 윤목, 조희민, 강사덕, 조호는 마땅히 멸족의 형벌을 가해야 할 것인데 전하께서 다만 차마 실행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처자를 다만 몰입하여 관천을 삼았으니 왕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또 올해 가무는 것을 걱정하여 난신의 처자를 모두 가볍게 용서하여 관천을 면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죄의 경중이 없이 모두 용서한 뒤에야 전도를 순하게 할 수 있다면 이무 등의 처자에게 관천을 면하여 자원 안치하는 날에 하늘이 과연 뭉게뭉게 구름을 일으켜서 쫙쫙 비가 쏟아지겠습니까? 이것은 신등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춘추의 법을 못받아서 위의 항목의 난신, 이무 등의 처자를 각각 전에 있던 곳에 도로 천역을 정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오직 조호의 첨하는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연길도 일반 민호의 저화를 감면하다. 연호는 일반 민호를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간에서 대궐에 나와 민무휴 등의 주의를 청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독자를 살아남게 시켜 부모를 복양하는 유를 거듭 밝히다. 동부 사리 장덕
장득생이 그 부의 인신을 도둑질하여 사용하였는데 형조에서 아뢰기를 유리 처참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장득생의 의미가 신정하여 독자이니 빌건대 시험을 용사수사니 임금이 살인 강도도 유례 또한 존유하여 부모를 복량하게 하라는 조문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인을 도둑질한 것보다 경하겠느냐. 지금 장득생을 존유시켜 부모를 복량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였다. 박신 등이 조상의 뜻이 옳습니다. 임금이 삼복주하였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다 하고 명령하였다. 장득생이 참으로 독자이면 존유시켜 한등을 감하여 시행하고 이제부터 유사에서 용서 못하는 외에 죽을 죄를 범한 사람도 만일 독자이면 매양 논보할 때를 당하여 유양하는 율무를 아울러 기록하여 계문하는 것으로 항식을 삼으라. 존유는 살아남게 함인데 삼복주는 사죄에 해당하는 죄인의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세 차례 거듭하여 조사해서 아뢰던 죄도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18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종신을 불러서 광년루에서 격구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강무의 행차를 대비해 원주 평창 횡성 등의 조세를 본 고을에 축적하라고 명하다. 다음날 강무의 행차에 대비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사관원에서 민무율 민무해의 주회를 청하나 듣지 않다. 민무해 등이 나라에 득주하였으니 왕국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대소실도와 신등이 같은 말로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다스리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사헌에는 가하나 사헌으로 공의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청컨대 법과 같이 논하소서한 임금이 인군도 사헌이 없을 수 없다. 처치하기가 심히 어렵다. 대원 등이 모두 내 뜻을 알 것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무인년 이후 난신의 자손은 파면하라는 사헌부의 상소를 봉하여 마음이 못보게 하다. 대략 이러하였다. 그늘에 유사에서 수교하였는데 난신의 자손은 서용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난적의 당에 음하게 하고 후인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보건대 난신 박은 이건 박위 변남용 심효생 유만수 의 아들이 현달한 벼슬을 두르고 지어 안팎에 퍼져 있으니 심히 악한 것을 징계하고 착한 것을 권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무인년 이후부터 난신의 자손은 그 벼슬을 파면하소서. 임금이 보고 나무는 섬기던 이에게 충성하였으니 어찌 난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왕규 위징을 썼으니 지금 말하는 것이 힘이 무리하다. 너희들이 또한 알지 못하는 것이니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하고 대원에게 명하였다. 빨리 이 소를 봉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1일 무일류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찬성 유정현 등이 민무휴 등의 죄를 청하여 유정현 등과 비밀리 의논하다. 신등이 백의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한 사연을 알지 못하니 원컨대 죄명을 밝게 바로잡아서 대부인으로 하여금 또한 민무휴 등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공사로 논하면 여기에 대하여 말할 수 있고 인정으로 논하면 여기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장차 말하겠다. 나도 또한 이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세자로 하여금 대변하지 않게 하고 또한 승정원에 말하지 않은 것은 가만히 그 사람들을 불러서 내 말을 물어보아서 다시 살피고서 그만두려고 한 것이다. 옛날에 민무고 민무질의 일은 국가의 대절에 관계되므로 부득이하게 죄를 주었다. 이것도 대절에 관계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송씨가 말하기를 내 생전이 며칠이나 되겠느냐 하니 나도 또한 사람이다. 어찌 부처 자모의 인정이 없겠느냐. 이 때문에 어렵다.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추상의 뜻은 비록 그러하지만은 공인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언을 물리치고 유정현, 유관, 박은, 이원, 정력 등과 더불어 비밀히 의논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1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보안 불영을 합하여 보안현을 만들다.
태종시로 30권 태종 15년 8월 21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삼공신 이품 이상이 민무이훌 등의 죄를 청하고 형조대간에서도 청하다. 교장하여 또한 청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관찰사 허지의 실롱 보고로 경기 인천 등 9업의 요역과 번상을 면제하다. 관찰사 허지가 인천, 부평, 금양, 통진, 광화, 교동, 임단, 원평, 고양이 모두 실롱하였다고 보고한 때문이었다. 또 경기의 별패, 시위패의 번상을 정지하도록 명하였다. 호조판사 윤향이 경기의 절식한 호수를 아뢰니 임금이 백성이 굶주리면 의청의 군자를 모두 퍼내어 진율하고 구워주어야 한다. 들으니 교동이 가문이 더욱 심하다고 하니 절식한 사람이 어찌 16호만 되겠는가 하였다. 윤향이 지금 당장 절식한 자는 이것뿐입니다 하고 얼마 아니 되어 허지가 또 상언하기를 통진현 백성이 장을 바치어 고칭하기를 한재로 인하여 실롱하여 피곡 5두를 찌어야 겨우 쌀 한두 혹은 7, 8승을 얻는데 모두 쌀아기이고 콩도 또한 연글지 않아서 공세를 준비하기에 어렵다 하였습니다. 위의 현이 실롱이 더욱 심하여 봄 종자가 염려되니 빌건대 금년의 세미를 경창으로 바치지 말고 다만 피곡으로 거두었다가 봄을 당하여 흩어주어 종자하를 하게 하고 공의 세도 또한 그와 같이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똑같이 실롱하였으니 인천 등 8업도 또한 이에 예에 준하라. 피곡은 별을 말한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행랑에 부역한 목공을 놓아 보내니 외방에서 뽑아온 목공이 모두 94명이었다. 임금이 병조 판서 박신에게 묻기를 행랑을 수주할 곳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거의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외방의 군인을 넣어 보내고자 한다 하니 박신이 대답하기를 미곡을 쌓을 곳을 아직 다 수리하여 고치지 못하였으니 놓아 보낼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군인들이 응당 경을 미워할 것이다. 전일에 견고하게 짓지 못하여 무너지게 하여 다시 이 역사가 있으니 말이다 하니 박신이 말이 막히었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3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유우소의 거우의 반을 감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3일 정해 네 번째 기사. 형조대간에서 다시 민무휴 등의 죄를 청하나 윤하지 않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달이 귀성을 범하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영흥부 보현사의 미륵불이 땀을 흘리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갈반제법을 고치다. 세자가 입정한 뒤에 갈반제를 하도록 하다. 임금이 판통례 문사가 호를 잡고 얼굴을 붉히면서 빨리 나왔다. 빨리 물러갔다 하는 것이 그 모양이 예에 맞지 않는다. 내가 오래전부터 고치고자 하였는데 다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니 유사누리 아뢰기를 전산부원군 하윤이 일찍이 말하기를 주상께서 전에 좌정한 뒤에 갈반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하윤의 말이 옳다. 이제부터는 세자가 입정 한 뒤에 갈반제하라. 갈반제는 임금이 전에 들어오면 통찬이 반열을 가지런히 하라 하고 외쳐 장례를 조용하고 엄숙하게 하던 일이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4일 무자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상언한 대로 의정부에서 명하여 사제를 신복하다. 형조에서 상언하기를 중회에서 죽을 죄를 정부가 참작하고 인훈하여 사유를 갖추 기록하여 본조에 애문하는 것으로서 길이 항식을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시록 30권 태종 15년 8월 2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강물을 청하나 윤호하지 않다. 임금이 어찌
너무 이르게 하는가 하니 판서 박신이 지난해에는 강무가 9월 초에 있었습니다 했다. 임금이 내가 강무하고 싶지 않다. 노루 사슴과 꿩은 가을이 되어야 맛이 있다. 제양의 생례를 쓰기는 하지만 내가 야미를 겸하여 올리고자 한다. 마땅히 양근 등지로 가야 하겠는데 오직 산에 오르고 물에 뜨는 짐승을 얻기가 어렵다 하니 박신이 말하였다. 섭대장 섭대부 1,000명이 있습니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강원도 도관찰사 이귀산이 양주 부사의 정장에 의거하여 새로 창구를 짓도록 청하다. 임금이 사인에게 이르기를 돌아가서 너희 관찰사에게 말하라. 화국이 결실하지 못하는데 풍년이라 하면 이것은 간사한 신하이고 결실하였는데 흉년이라 하면 이것도 또한 곧지 못한 것이다. 양주부사가 정장한 가운데는 흉년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감사는 보통 흉년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렇게 한 것은 생각하는데 강물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다. 하고 또 승정원에 명하기를 진언하는 자가 강물을 정지하도록 청하고 또 내가 대간의 말을 듣기 싫어서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고 또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본래 횡성등지에서 강무하고자 하지 않는데 감사가 그래도 풀을 베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종묘에 짐승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 양건등지에서 나아가 4, 5일이면 족하다 하였다. 유사누리 만일 4일로 제한하였다가 짐승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며칠을 더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경기에 신령한 사람을 역사시킬 수는 없다 하고 또 경기 및 강원도 도관찰사에게 전지하였다. 지금부터 사례벌 금하는 곳에 상수리 열매 줍는 사람까지 금하지 말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형조대간에서 민무휴 등의 조회를 청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가경의 군기 의감을 점고하기 위해 군기감청 2천을 평안도 연길도에 보내다. 군기감정 2천을 평안도 연길도에 내보내었으니 두도 가경의 군기 의갑을 점고하기 위함이었다. 또 두도의 변경으로부터 도성에 이르기까지 산하에 험하고 막힌 곳을 순찰하여 계문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이품 이상 형조대간에서 민무휴 등의 주회를 청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예전 승령부의 전지와 인구를 경승부에 옮겨 붙이니 신하들이 모두 좋다고 하다. 형조판서 정력이 아뢰기를 혁거한 사사 노비 8만여 구를 오로지 전농시에 붙이면 생산한 것과 물고한 것을 다 상고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각사에 나누어 붙이는 것이 거의 편할까 합니다. 하니 이조 판서 박은 병조 판서 박신이 아뢰기를 비록 전농시에서 맞더라도 공을 거두는 것은 제 영감에 있어 경비를 돕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만일 각사에 나눠 붙이면 모두 다 다른 곳에 사역하여 나라에 도움이 없을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그렇다 하고 인하여 좌우에 이르기를 승령부를 지금 전농시에 합하여 붙이고 전농시로 하여금 동궁의 수를 공봉하게 하는 것이 심히 명분과 실상에 어긋난다. 마땅히 승령부의 전지와 노비를 경성부에 옮겨 붙이어 오로지 세자의 의복, 음식을 공봉하기를 공안부의 예와 같이 하면 내 자신 내 솜씨가 또한 조금 어깨를 펼 것이다. 예의 세자의 용도가 임금과 같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글이 있으니 출납이 모두 청대를 경유하니 거의 절도 없이 쓰는데 이르지 않을 것이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좋다고 하였다. 경승부는 태종 2년 5월에 세자전을 공개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관청인데 태종 18년 6월에 양녕대군이 이제가 폐세자가 되자
순승부로 바뀌었다. 청대 각 관아에서 섣달 금운께 사무를 마치고 창고를 봉해 둘 때 사무의 관원을 불러 검사를 받던 일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각사 노비의 수액 권책을 두다. 금년 4월 교지에 의해 시행하게 하다. 처음에 안승군 이숙분이 아뢰기를 공처의 노비를 각사의 원리가 혹은 추세하지 못하여 숨고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고 죄를 당하여 속공한 뒤에 그 본주가 숨겨두고 사환하는 자가 또한 많습니다. 빌건대 수액은색을 세워 공처의 노비를 일체 모두 출세하여 신적에 고쳐 올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라서 찬성 유정현을 도제주로 삼고 전판서 황이 한성윤 이안우를 제주로 삼고 지성문 원사 윤해 의정부 사인 조스로 등 8인을 별감으로 삼고 대간 각각 한 사람으로 참여하여 듣게 하고 대수 인민이 속공한 노비를 함부로 점거한 자가 있으면 금년 4월 교지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쇠근색은 태종 때 각사에 도망한 공처 노비를 출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관청이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9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3공신 2품 이상 대간에서 민무효 민무해의 죄를 청하다. 아뢰었다. 두 사람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는데 전하께서 사은으로 내버려 두고 묻지 않고 관외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두 알지 못합니다. 또 주상께 득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동군과 더불어 뜰에서 대변하면 누가 세자에게 미치니 청컨대 신등에 아랜 것에 의하여 밝게 전형을 바로 잡으소서. 임금이 인군도 사은이 없을 수 없으니 들어주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 신하가 뜰에 서서 진시로부터 오시에 이르러 물러갔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9일 개사 네 번째 기사 충청도 도관찰사 우희열이 청량 속으로 고황하는 법을 보고하니 여러 대원이 비웃다. 호조에서 보고하기를 도내 백성이 굶주리니 청량 속의 법을 시행하도록 청합니다 하였다. 판서 윤향이 가지고 승정원에 나오니 여러 대원이 웃으며 말하였다. 전일에 화곡을 바치고 풍년이라 하였는데 지금 도리어 청량 속의 법을 청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30일 가보 첫 번째 기사 3공신 2품 이상이 민무휴 등의 죄를 청하고 대간에서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마전포에 거둥하여 매산형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0일 9월 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종정무의 사인이 와서 토산물을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배를 만들도록 청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든 죄로 동지 총재 박영을 외방에 귀양 보내다. 박영이 노비 객권에 다른 글씨로 추가하여 쓰고 양인을 억압하여 천인을 만들었으니 그 죄가 직첩을 거두고 장 80대를 때려 몸은 수군에 충당하는데 해당하나 임금이 박영이 두 번 평안도의 변방고우를 지키면서 어렵게 험한 일을 고루 겪었다고 다만 부처하게 하였다. 객권은 문권을 말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편전에 술자리를 베풀어 정부 6조 공신과 여러 대언이 입시하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3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아랜 바대러 해유의 법을 거듭 밝히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부터 3, 4품 직책을 받은 수령과 산직에 속한 사람 등은 해유하기 전에는 직임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또 각사의 원리가 주직을 궐하는 것은 사진을 궐한 예에 의하여 속을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해유는
관원들이 전직할 때 재직 중의 회계 물품 출납에 대한 책임을 해제받던 일인데 인수인계가 끝나고 고조나 병조에 보고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조에 통지하여 해유 문자를 발급하였다. 주직은 각사에서 관리가 1인씩 서로 받고 낮으로 당적하던 일인데 태종 13년 7월부터 이 법을 세우고 골하면 수속하였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3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처음으로 사헌감찰이 반열에 따르는 것을 명하다. 처음에 이조에서 상언하기를 대소조회에 감찰이 반열에 따르지 않고 나라에 큰일이 있어도 또한 조회에 따르지 않으니 조금도 인신의 예가 없습니다. 예도감 감찰이 뜰에 서서 절하지 않으니 또한 무료합니다. 빌건대 왜 예간으로 하여금 상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이때 이르러 예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당나라 제도를 상거하니 앞반 의사가 응립하여 가만히 보아 그 거취를 감찰한다고 하였고 송나라 제도의 의사 두 사람이 조회를 나누어 교출한다 하였으니 빌건대 대소조회의 예도감 감찰과 통례문 여러 집사자로 하여금 먼저 직차에 들어와서 겹줄로 개수하여 4번 절하고 각각 위치에 나간 뒤에 백관을 인도하여 위차에 나가고 거둥하여 동가할 때 백관이 길 왼편에 서립하면 예도감 감찰이 직차에 따라 서립하였다가 백관이 지나가면 뒤를 따라 규찰하고 그 나머지 감찰은 조회와 동가할 때에 각각 직차에 따라서 반열에 따라 예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뒤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감찰도 제장의 예에 의하여 시신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반열에 따르는 것이 좋다. 예도감 감찰은 나라에 큰 의식이 있을 때 관원의 예의야 법도를 규찰하는 임무를 맡은 사헌부의 감찰이다. 대장은 사헌부나 사관원에서 실무를 전장하는 각 분서의 우두머리인데 사헌부의 지휘, 장령, 지평, 사관원의 사관, 헌납이 이에 해당한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3일 정류 네 번째 기사. 당번 군인 말의 방목 부채의 추징 도로의 신축 재은 수축에 대한 하윤의 상소문 상소하여 이러하였다. 금년에 서울 안 각 호가 모두 식량이 어려우니 군기감 장인 화통군 별군 병조 보충군 사제감 수군 가운데 요속을 받지 않는 예에 있는 자는 모두 3분의 1을 놓아보내어 2달을 격하여 교대하도록 허락하소서. 1. 각도의 시위군, 진속군, 기성군, 월가 군기장 등의 사람도 또한 3분의 1을 놓아보내는 것을 허락하고 경보가 있거든 영을 내려 모아도 또한 불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1. 방목하는 날은 겨울에는 비록 야위나 병이 없어 봄, 여름 교대할 때에 이르면 도로 살찌는데 육지에 나와서 나누어 기르는 것은 비록 살찌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병이 많이 납니다. 빌건대 머물러 방목하여 겨울을 지내는 것을 허락하여 나누어 기르는 폐단을 없애고 또 그 결과를 시험하소서. 1. 한성부에서 부채를 추징하고 지름길을 새로 내는 것을 빌건대 정지시켜 보류하도록 허락하여 후년을 기다리소서. 육조에 내려서 인원하니 군기감 장인 화통군 사제감 수군 및 신롱한 각 고을의 당번 군인은 반으로 나누어 번을 들게 하고 말을 기르는 일은 사복으로 하여금 분간하여 시행하게 하고 추징하는 것과 길을 내는 등의 일은 상서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윤이 또 상서하여 금년에 재은을 쌓는 이익은 오로지 주상의 은혜에서 나와서 나라 사람이 모두 그 효과를 압니다. 빌건대 각도 감사로 하여금 추수 때 밤을 주운 뒤를 당하여 10월 초에 역사를 시작하여 20일 내에 공사를 마치게 하여 수리를 더하게 하소서 하니 육조에 내리어 의논하니 전년에 각도에 안무사를 위임하여 보내어 설치한 재은 내에 수리를 일으킬 만한 곳은 아울러 수축하게 하되 그 중에 전년 실롱한 호수는 역사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월가 군기장은 각도의 주군현에 매 달마다 부과하여 상공하도록 하는 군수 물자를 만들던 공장이다.
태정시록 39권 태정 15년 9월 3일 정유 5번째 기사 재양의식에 관한 예조의 계문 모두 그대로 따르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문소적 조석 상식상에는 구접을 쓰고 자는 오기를 쓰며 개성전 문소전의 사시대항 유명일 별제 서팽에는 유밀과 사주상 찬구기를 쓰소서. 또 계문하기를 목조 이하 여러 산능은 원일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나빌에 사신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고 권원능 재릉의 상망 및 원일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나빌의 제사는 한결같이 전례에 의하고 봄가을 중월에 예관을 보내 여러 능을 순시하고 인하여 신능 안을 만들어서 본조에 감추고 두소서. 또 계문하였다. 개성적 문소전은 조석 상식과 유명일 별제 외에 사시 대향을 없애고 준원전은 여러 산능 유명일 제사의 예에 의하여 사신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고 상망은 없애고 경주, 전주, 평양의 태조, 진전의 유명일 별제는 전례에 의하여 본도의 사신과 수령으로 하여금 제사를 행하게 하고 사시 대향은 없앴소서.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태정시록 39 태정 15년 9월 4일 무술 첫번째 기사 안개가 자욱하다. 태정시록 39권 태정 15년 9월 4일 무술 두번째 기사 한성부에 명하여 집터의 세를 거두다. 경원창의 묵은 보리로 백성을 진율하다. 을민년부터 시작하고 지난해의 세를 추징하여 받지 말라고 하고 유사에 명하여 경원창의 묵은 보리를 수운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율하게 하겠다. 호조판서 윤향이 아뢰기를 서울 안에 연로한 사람과 절식한 사람이 500여인이나 되니 진율하는 것을 청컨대 말로 고루 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두 사람이 아울러 일석을 주라고 명하였다. 원산부원군 이천우 병주판서 박신 등이 아뢰기를 세 사람이 아울러 한석을 주기도 가합니다 한 임금이 또한 250녀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제상에서 상사에 부주할 때 후한예로 가하면 하사하는 것이 이 수량에 이르는데 굶주린 백성을 진율함에서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 일석으로 두 사람에게 진율하라 하였다. 윤향이 또 아뢰기를 절식한 사람이 많아서 이루 다 진율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없을 때까지 한도를 삼으라 하였다. 예조판서 이원이 아뢰기를 세전에서는 환상을 주고 세후에는 진제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집터의 세는 서울의 집터에다 해마다 매기는 세금이었다. 태정시록 30권 태정 15년 9월 4일 무술 세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박습이 병마도 절제사 조원의 주의를 청하여 직첩을 거두다. 조원이 영선으로 적폐한 일 등의 19조를 갖추어 아뢰니 명하여 직첩을 거두고 장 80대를 수속하게 하였다. 태정시록 30권 태정 15년 9월 5일 기에 첫번째 기사 공신 의정부 6조 대간이 민무휴 등의 조회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공신 의정부 6조 대간이 예고하여 민무회 등의 조회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승정원에게 전지하기를 전일 조계에 민무휴를 청주하는 일로 난잡하게 말이 많았기 때문에 한두 달 동안 조계를 정지하고 공신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 너희들은 또한 이 뜻을 육조와 소사에 전달하라 하였다. 유산울이 대답하기를 청주하는 일을 들어주지 않으면 될 뿐이지 조계를 정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죄를 가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송시의 100년 뒤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때에는 비록 말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태정시록 30권 태정 15년 9월 5일 기에 두번째 기사 얼음 마초에 관한 편민 사의를 아뢰는 경기도 관찰사 허지의 계문은 이러하였다. 장빙할 때를 당하여 경기 백성들을 써서 얼음을 저장하는 여러 일에 대비하고 얼음을 떠내고 얼음을 들이고 하는 일은 성저인을 쓰고 선공감에 속한 초하는 사람을 불러 놓아 베개하여 그 값을 주고 국용 외에는 남는 것은 모두 팔아서 용도에 충당하고 또 금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볏집이 매우 귀하니 사복시의 마초를 그
그 있는 것을 헤아려서 거두는 것을 감하소서.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동료 서요의 정파와 벌채의 정지에 관한 편민 사이 2조를 아래는 사헌부에서 소는 이러하였다. 동료 서요는 국영에 필요한 것이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묘 궁실의 무릇 부득이한 영서는 이미 모두 완전히 갖추어졌는데 기와를 굽는 나무의 수량은 예전보다 감하지 않고 모두 경기의 백성에게 판비시킵니다. 금년의 가뭄이 경기 안에 더욱 심하니 빌건대 동료 수요를 풍년이 될 때까지 하나여 정파하소서. 또 외방에서 열례로 바치는 제목을 비록 피할 수는 없으나 벌채하는 노고와 수운하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전에 말하기를 백성이 재물에 부지런하면 공부가 적어진다 하였으니 열례의 제도도 또한 풍년 때까지 하나여 바치는 것을 정지하여 밀력을 넣어주어 주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중외 호구를 성적하도록 개청하다. 임금이 호구를 성적하는 사람이 양식을 싸가지고 오는가 하니 이원이 아뢰기를 세기를 발명하고자 하여 양식을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혹 들어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였다. 경기 풍해도의 실롱한 각 고을 외에는 전례에 의하여 혹은 사조 혹은 조부를 각각 아는 대로 성적하라.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9월 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각사 노비 소색 쇠권색이 계목을 올리다. 노비를 숨겨서 사용한 사람은 형조에 이송하다. 1. 전에는 공초 노비를 서로 송사하여 끝내지 못하는 것과 지금 추구한 다음 새로 소송하는 등의 일을 주장관이 이송하여 날짜를 정하여 분간할 것. 1. 외방의 문자를 서로 통하는 격식은 가보년 변정도감의 예에 의할 것. 1. 전에 있어서는 경찰관이 다만 각사 노비의 생산 형지 안에 기록한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고쳐 성적한 다음 빙고하기가 실로 어려우니 각 고을에 흩어져 있는 원속 가속 노비는 노유를 물론하고 나이 이름 및 조부모 부모 이름자를 도목장에 상납한 것과 각년 형지 안에 올린 물고한 노비와 각별 도목장에 상납한 것 등을 상세히 추구하여 각도 감사에게 이문할 것. 1. 각사 노비를 추구한 다음 각기 당의 관리가 문안을 싸가지고 와서 참고에 빙거할 것. 1. 각사의 노비가 적지 않은데 선두안과 수많은 형지안을 다만 색고직 한 명으로 간수하기가 미편하니 각기 사이에서 영사 사령을 정하여 보내어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여 간수할 것. 1. 각사 노비를 숨겨서 사용하는 인원을 불러서 취조할 것. 1. 외방 각도에 입문하여 추구한 다음 정한 날짜에 불급하거나 마음을 써서 추구하지 않은 각 고을 수령은 헌부에 입문하여 논죄하고 마음을 써서 고찰 하지 않은 감사도 아울러 헌사에 입문할 것. 1. 소송하는 자는 사문에 이르지 못하고 통정 이하는 현신하여 친히 송사하고 이품 이상은 자서 제지를 시켜 대신하고 부득이하여 친히 이를 구하게 되면 제조청에 나와 말할 것. 1. 색에서 만든 형지 안에 봉사인을 쓰는 것은 대단히 미편하니 별도로 인신을 만들어서 행할 것. 1. 임금 모두 그대로 따르고 각사 노비를 시켜서 사용한 사람은 형조에 이송하게 하였다. 쇠건색이 또 아래였다. 정려하여 속궁한 노비는 전에 대신 세운 노비와 이때 대신 세운 노비로서 적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소서. 생산 형지하는 노비의 출생 관계를 따로 기록한 노비의 원적부이고 각년 형지하는 노비의 사망 관계를 해마다 따로 기록한 원적부이고 각별 도목장은 각 관청에서 각각 전조에 보내던 관리의 건만이나 군인과 노비의 소속과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문적이다. 선두와는 내수사에 속한 노비를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만들어 임금에게 바치는 원적부이다.